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느낌에 사로잡힌 적 있으신가요? 손주가 부르는 소리에 미소를 지으려다 갑자기 그 아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순간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피로, 통증, 불면증, 소화불량.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신경과 전문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그분들의 삶이 다시 빛나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닌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뇌를 되살리고 건강을 되찾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속상해하셨습니다. 심지어 약국에서 산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어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젊어지셨어요 라며 좋아한다고 하시더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약 없이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릴 3가지 선물은 기억력 회복, 피로 감소, 그리고 깊은 잠입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하루 5분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습관들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자율신경 문제로 피로와 통증을 겪지만 간단한 생활 변화로 80% 이상이 개선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소중한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 자율신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율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숨은 영웅이에요. 심장이 쿵쿵 뛰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고 혈관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모든 일을 조용히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죠. 마치 우리 몸의 지휘자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24시간 쉼 없이 일하며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율신경이 튼튼해야 우리 몸도 자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피로가 풀리고 잠이 잘 오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생활은 이 소중한 자율신경을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습관, 운동은커녕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일상,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목과 골반의 척추가 틀어지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요. 이 압박은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 피로, 통증, 소화불량 같은 문제를 일으키죠. 제 환자 중 7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심지어 손주들과 대화하다가도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 하셨죠.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검사해보니 할아버지의 목과 골반 척추가 틀어져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목이 뻣뻣하고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신경을 눌러 혈액순환과 소화 기능을 방해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
피로, 통증, 불면증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으신가요? 그건 자율신경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율신경은 약 없이도 비싼 장비 없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확인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김철수 할아버지께 제가 간단한 습관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하루 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과 자세 교정이었죠. 2달 후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단어가 술술 나와요. 심지어 소화불량도 많이 줄어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이 변화는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자율신경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소파에 푹 꺼져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들이 쌓이면 목과 골반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목은 뇌로 가는 혈액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요. 이 길이 막히면 뇌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목의 척추가 틀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억 능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비싸지도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손주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를 더 깊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숨은 조절자예요. 심장이 뛰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고 혈관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모든 일을 조용히 관리하죠.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이 모든 게 자율신경 이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혈관입니다.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원활히 보내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뇌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뇌가 산소를 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가 쌓이고 심지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더 심각하게는 치매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말을 잊어버리셨어요.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찾고 싶었죠. 검사해보니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특히 목과 척추가 틀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요. 손주들 얼굴 보아도 기운이 안 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이정희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자율신경 문제로 인해 피로, 불면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에 잠을 설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이 많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자율신경 이상은 단순히 피로와 불면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장 운동도 느려져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복합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 또 다른 환자 72세 박민수 할아버지는 소화불량과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자율신경 이상으로 장 운동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율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시작된 문제였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문제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정희 할머니께 제가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를 제안드렸어요. 하루 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였죠. 2달 후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요. 손주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머리가 맑아요. 이 변화는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자율신경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뇌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변화로 그 신호를 되돌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잘못된 자세나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자율신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척추는 자율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목의 혈류가 줄어들면 뇌 기능이 25%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혹시 어깨가 뻣뻣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율신경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방법들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신경과 뇌 혈류, 특히 목과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고속도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목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원활해야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요. 하지만 이 길에 문제가 생기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구부정한 자세,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푹 숙이는 습관, 오랜 시간 소파에 기대어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이 목의 척추를 틀어지게 만들죠.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기억력 저하나 피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 환자 중 82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주들 사진을 보려고 매일 스마트폰을 몇 시간씩 보시다 목이 뻣뻣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셨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심지어 어제 뭘 먹었는지조차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목의 척추가 틀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30%나 줄어든 상태였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자율신경을 방해하고 뇌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목의 혈류가 감소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 몸 산소의 20%를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뇌가 연료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 결과 머리가 멍해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심지어 집중력까지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다가 목이 뻐근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목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최영자 할머니께 제가 간단한 자세 교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었죠. 2달 후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 이름이 술술 나와요. 심지어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목과 자율신경을 깨우는 작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통로이자 자율신경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목의 척추가 틀어지면서 신경을 압박해요. 이 압박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죠. 연구에 따르면 목의 척추가 틀어지면 뇌 혈류가 20-30%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목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력 저하, 피로, 심지어 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요. 제 또 다른 환자, 77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시다 목 통증과 함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셨어요.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찾았죠. 할아버지의 목은 오랜 잘못된 자세로 인해 뻣뻣해져 있었고 척추가 틀어져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제안드렸더니 한 달 만에 할아버지는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에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이는 시간, 소파에 푹 꺼져 앉아있는 자세, 심지어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보내는 하루. 이런 것들이 쌓여 목과 자율신경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비싼 장비나 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확인한 사실이에요. 하루 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뇌 혈류를 늘리고 자율신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영자 할머니나 이영호 할아버지처럼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삶을 꿈꾸시죠? 지금 혹시 목이 뻐근하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변화로 답해보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고 소파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이건 단순히 배고픔이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밥을 먹은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억지로 일어나 활동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버티려고 하면 오히려 뇌가 더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식사 후 15와 20분 정도 누워서 쉬는 것이에요. 이 간단한 습관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누워서 쉬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가 필요한 산소를 더 잘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짧은 휴식은 뇌 혈류를 27%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에 산소가 잘 공급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피로도 줄어드는 거죠. 제 환자 중 77세 오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만 해도 점심을 먹고 나면 온몸이 무겁고 오후 내내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만 계셨죠.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고 나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검사해보니 할아버지의 자율신경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특히 식사 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피로가 쌓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민수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15-20분 정도 조용히 누워서 쉬어보라고요. 단 바로 눕지 말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상체를 살짝 눕히고 눕는 게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살짝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편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방해받지 않아요. 2달 후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오후에 기운이 나요. 손주들이랑 공기놀이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 방법을 들으시면 정말 이렇게 쉬운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본 제 경험을 믿어주세요. 식사 후 짧은 휴식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요. 미국 신경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 휴식은 뇌 혈류를 20% 개선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를 15%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과식하거나 매운 음식, 설탕이 많은 디저트를 드신 직후에 바로 눕는 건 피해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를 방해하고 자율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케이크나 탄산음료를 먹고 바로 눕는 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신 가벼운 식사를 하고 10-15분 정도 앉아서 소화를 돕다가 천천히 누우시면 좋아요. 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상체를 살짝 높이는 걸 잊지 마세요.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소파에 기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점심을 드신 후 15분만 시간을 내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제 또 다른 환자 74세 박정욱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점심 먹고 누워서 쉬니까 오후에 졸리지 않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네요. 이 간단한 방법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집에서 하루 5-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민수 할아버지나 박정욱 할머니처럼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필요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죠? 자, 이제 이 휴식의 힘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방금 식사 후 15-20분 휴식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즉 올바른 식사 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음식은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피로와 소화불량을 부를 수 있어요. 반대로 현명한 식사 습관은 뇌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은 디저트, 밀가루 음식, 탄산음료는 자율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요. 이런 음식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켜 뇌 혈류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를 줄이면 자율신경 기능이 15% 개선된다고 합니다. 반면 현미, 채소, 생선 같은 음식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해줍니다. 제 환자 중 68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 음료와 과자를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늘 소파에 앉아만 계셨죠.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검사해보니 과도한 설탕과 밀가루 섭취가 자율신경을 자극해 소화불량과 피로를 유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미경 할머니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아침에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과자 대신 채소와 현미 위주의 식사를 드셔보시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물에 무 한 조각을 넣어 마시거나 점심에 현미밥과 시금치나 당근 같은 채소를 곁들여 보시라고 했죠. 한 달 후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속이 너무 편해요. 잠도 깊게 자고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 변화는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식이요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식사 습관의 변화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식사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탄산음료나 달달한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또 간식으로 과자나 케이크 대신 사과 한 조각이나 당근 스틱을 드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과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소화 기능이 20% 개선되고 피로감도 1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속이 편해지는 것 이상의 변화예요.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죠. 또 다른 환자, 71세의 김영남 할아버지의 사례도 들어볼까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맥주 한 캔과 라면을 드시다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제가 맥주 대신 따뜻한 차를, 라면 대신 현미밥과 생선이나 두부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죠.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바꾸겠냐며 망설이셨지만 한 달 만에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기운이 나요. 요즘은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이 작은 변화가 할아버지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설탕이 많은 디저트나 매운 음식은 자율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세요. 특히 밤늦게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자율신경이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대신 가벼운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와 20분 정도 쉬어주세요. 또 채소를 드실 때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하루 한 번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또는 점심에 과자 한 봉지 대신 사과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자율신경을 깨우고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정미경 할머니처럼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필요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죠? 자, 이제 이 식사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세 교정이라는 또 다른 비결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TV 앞에서 드라마를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푹 숙여지죠.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 특히 자율신경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세는 자율신경 건강의 핵심이에요. 특히 목과 골반을 바르게 유지하는 게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목과 척추를 틀어지게 만들어 자율신경을 방해하고 결국 피로와 기억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죠. 제 환자 중 80세 윤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TV를 보시다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무거운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목이 너무 아파요. 손주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자꾸 피곤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할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면서 목과 골반의 척추가 틀어져 있었어요. 이로 인해 자율신경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윤상철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30분마다 일어나 2, 3분 정도 걷기였어요.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주방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르게 앉기였습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골반 위에 똑바로 두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셨더니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목이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손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머리가 맑아서 말이 술술 나와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구에 따르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앞으로 내밀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에 부담이 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목의 척추가 틀어지면 뇌 혈류가 20~30%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확인한 사실이에요. 하루 5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자율신경을 깨우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며 머리를 골반 위에 똑바로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제 또 다른 환자 73세 이옥순 할머니의 사례도 들어볼까요? 할머니는 매일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뜨개질을 하시다 목 통증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지셨어요.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자꾸 피곤해서 중간에 멈추곤 하셨죠. 제가 할머니께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고 앉을 때는 허리를 펴는 습관을 들여보시라고 권했어요. 2주 만에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뜨개질할 때도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간단한 변화가 할머니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자세는 피하세요. 이런 자세들은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 자율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말고 눈높이 정도로 화면을 들어 올리세요.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책을 책상에 두고 고개를 숙이는 대신 책을 살짝 세워서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목과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잠깐 허리를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혀보세요. 머리를 골반 위에 똑바로 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자율신경을 깨우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도 윤상철 할아버지처럼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피로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죠? 자, 이제 이 자세 교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짧은 움직임의 마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방금 바른 자세가 자율신경과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죠. 하지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은 자율신경을 깨우는 마법 같은 열쇠예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거나 책상에 고정된 채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 몸은 점점 굳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이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를 막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몇 분만 움직여도 자율신경이 살아나고 뇌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4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3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이 되면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주방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돕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30%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가볍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뇌가 더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심지어 잠까지 더 잘 오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4세 한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퇴직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다 다리가 저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자꾸 저려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밤에는 잠도 안 와서 손주들하고 놀아줄 기운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자율신경이 약해져 있었어요. 특히 다리와 목의 혈류가 부족해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수진 할머니께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2분씩 가볍게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을 한 바퀴 돌고 점심 후에 집 밖으로 나가서 마당을 걷고 저녁에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할머니도 이렇게 간단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망설이셨지만 2주 만에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밤에 푹 자고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이 변화는 비싼 운동기구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몇 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도 이 마법 같은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 움직임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거나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어요. 집 안에서 혹은 마당에서 2도 3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러 주방에 갈 때 한 바퀴 더 돌아보세요. 또는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광고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돌리거나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액을 온몸으로 돌게 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미국 신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내의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뇌 혈류가 25% 개선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5%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다리 저림이나 피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아요.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잠도 더 깊게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 또 다른 환자, 76세 박영미 할머니의 사례도 들어볼까요? 할머니는 매일 집에서 뜨개질을 하시다 다리가 저리고 밤에 뒤척이셨어요. 제가 하루 3번 2분씩 집안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권했죠. 예를 들어 양팔을 쭉 뻗어 올리고 천천히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추천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이 작은 움직임이 할머니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움직일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빠르게 걷거나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스트레칭을 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 어깨를 돌릴 때 너무 세게 돌리면 오히려 근육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좋아요. 푹신한 실내화나 운동화를 신으면 발과 무릎에 부담이 덜 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또는 양팔을 쭉 뻗어 올리고 천천히 좌우로 허리를 돌려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자율신경을 깨우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도 한수진 할머니처럼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필요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죠? 자, 이제 이 움직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식사 후 휴식, 올바른 식사 습관, 그리고 자세 교정과 짧은 움직임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비결이 있어요. 바로 일상 속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예를 들어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푹 꺼진 소파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는 행동들이 자율신경을 약화시키고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습관들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피로와 불면증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제 환자 중 79세 박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 매일 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손주들 사진을 보시다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들려고 하면 더 뒤척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손주들하고 놀아줄 기운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할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목과 자율신경에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뇌 혈류가 줄어들고 잠을 방해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박민호 할아버지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지 말고 거실에 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며 몸을 편안히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2달 후 할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손주들하고 공기놀이도 하게 됐어요. 이 변화는 비싼 수면제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이루어진 거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블루라이트를 피하면 자율신경 기능이 20%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30% 향상된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하고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드니까요. 반대로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 또 다른 환자, 75세 김옥희 할머니의 사례도 들어볼까요? 할머니는 매일 밤 푹 꺼진 소파에 기대어 드라마를 보시다 목이 뻣뻣하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소파 대신 단단한 의자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취침 전 30분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권했죠. 한 달 후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기운이 나요.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 작은 변화가 할머니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취침 전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 푹 꺼진 소파에 기대는 대신 단단한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는 책을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때 베개를 받쳐서 화면을 눈높이에 두는 거예요. 또 소파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런 습관들은 목과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어깨를 살짝 돌려보세요. 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자율신경을 깨우고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도 박민호 할아버지처럼 깊은 잠을 자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죠? 자, 이제 이 습관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휴식과 운동을 일상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식사 후 휴식, 올바른 식사 습관, 자세 교정, 짧은 움직임, 그리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뇌와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소박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습관은 하루 10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입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거실에서 양팔을 쭉 뻗으며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가벼운 운동은 자율신경 기능을 무려 40%나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가볍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기억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잠까지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 76세 김영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몇 년 전만 해도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다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늘 소파에 앉아만 계셨죠.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손주들하고 공원에 가고 싶은데 다리가 무거워서 못 가요. 그 말씀을 들으며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하루 10분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마당을 한 바퀴 돌거나 저녁에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어깨를 돌리는 거예요. 한 달 후 김영미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기운이 나요.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잠도 푹 자요. 이 변화는 비싼 운동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루틴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10분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한 거죠.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며 웃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규칙적인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는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잠을 방해하고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드니까요.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허브차를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수면의 질이 25%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뇌를 편안하게 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환자, 73세 이정수 할아버지의 사례도 들어볼까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며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죠. 2주 만에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게 즐거워요. 이 작은 변화가 할아버지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빠르게 걷거나 무거운 걸 지는 게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양팔을 쭉 뻗어 올리고 천천히 허리를 좌우로 돌리거나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또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침실은 너무 밝거나 시끄럽지 않게,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레몬이나 꿀을 살짝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10분 산책, 취침 전 1시간 스마트폰 끄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이 소박한 습관들이 쌓이면 자율신경이 살아나고 뇌의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김영미 할머니처럼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싶으시죠?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스마트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건강한 내일을 약속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비결, 식사 후 15와 20분 휴식, 자세 교정과 짧은 움직임,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이제 기억하셨죠? 이 방법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 5분,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쌓이면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며 손주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제 환자 중 76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할머니는 기억력 저하로 손주들과 대화하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속상해하셨어요. 가족들은 나이 드시니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을 나누십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 이름이 술술 나오고 하루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 웃음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아요. 월요일은 점심 후 15분 누워서 쉬고, 수요일은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보고, 금요일은 거실을 2분 걷는 거예요. 냉장고 문이나 거울에 5분 건강 습관이라고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본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1시간 일찍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삶을 꿈꾸시죠? 그 꿈은 멀지 않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작은 전 변화를 시작하셨는지,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